수학은 문해력이다. 수학 언어를 키우는 사고력. 차오름 지음. 마그리트 서재 출판. 자연수는 어떤 세계를 만들었을까? 자연수에 담긴 비밀. 수학 언어의 최초 낱말. 수는 왜 발명되었을까? 1, 2, 3, 4, 5, 6, 7, 8, 9. 세계는 흩어져 있다. 수의 임무는 세는 것입니다. 셈이 곧 수의 역할이자 문명이지요. 세는 것. 셈이라는 것은 헤아리는 것이에요. 이것, 저것, 하나, 둘, 셋 등 헤아리는 것이 바로 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헤아리고 세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계가 존재하는 것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들이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조각나서 분산되고 한꺼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셈한다는 것, 헤아린다는 것은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는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1은 하나가, 2는 2개가, 3은 3개가 모여있는 것입니다. 4는 4개가 모여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5는 5개가 모여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학의 낱말입니다. 이렇듯 수는 흩어져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는 것을 표현한 낱말입니다. 과수원에서 농부가 사과를 손으로 따서 하나씩 바구니에 담습니다. 5개의 사과가 바구니에 담겼습니다. 농부는 손으로 하나씩 집어서 사과를 담지만 수학자는 5라는 숫자에 5개의 사과를 담습니다. 5라는 숫자는 사과만이 아니라 5개로 셀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마법의 바구니입니다. 손을 쓰지 않고 머리나 생각으로 모든 5개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바로 5라는 숫자의 바구니입니다. 수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물론 모든 언어가 그릇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수라는 그릇은 나타내는 크기와 양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일치하고 똑같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는 점에서 특별하지요. 몸을 쓰지 않고 눈으로 보기만 해도 금방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숫자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눈으로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것도, 아무리 작은 것들도, 아무리 큰 것들도 나누어져 있기만 하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의 탄생으로 인간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쪼개져 있는 것들,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담고, 옮기고,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를 어디론가 옮기려면 힘이 많이 들지요. 양들을 설득해서 흩어지지 않고 이동시키려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그러나 숫자로 표현한 양 100마리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숫자로 사물을 담아내고 모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사유가 혁명적인 힘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었으니까요. 인류가 숫자를 발명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연에 있는 것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거워서 쉽게 옮길 수 없어요. 하나씩 옮기려면 힘이 들지요. 동물들은 이리저리 움직여서 함께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숫자는 자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가만히 놓아둔 채 머릿속에서 모으고 이동시키고 몇 개씩 따로 모아놓기도 해요. 생각하는 힘으로. 사유의 힘으로 자연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숫자의 힘이랍니다.
숫자는 양들을 머릿속으로 옮겨오는 것이에요. 양 100마리는 숫자로 변해서 머릿속으로 이동합니다. 숫자에 담긴 양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무게도 없지요. 머릿속의 양들은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보자기입니다. 투명 보자기. 양 100마리를 담아놓은 투명 보자기입니다. 무엇을 담았는지 알 수 있는 마법의 보자기이지요. 숫자에 담긴 순간 양들은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양들은 숨을 쉬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냄새도 풍기지 않아요. 그야말로 순한 양이 됩니다. 숫자의 탄생. 숫자의 발명은 인간이 드디어 생각하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생각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생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대사건이었지요. 생각만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조작할 수 있다는 것, 숫자만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마치 끌어당기듯이 머릿속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 자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2개로, 5개로, 100개로 모아서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마법의 능력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며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매 순간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왜 자연수라는 이름을 가졌을까? 1, 2, 3, 4, 5, 6, 7, 8, 9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또한 자연스럽게라는 말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어떻게 자연수가 되었을까요? 왜 자연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인간이 만들지 않은 세계, 즉 자연에서 발견되는 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자연이지요. 저것들, 인간의 몸 밖에 있는 것들, 인간이 만들지 않고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 바로 자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손가락, 발가락 숫자만큼 셀 수 있었던 것이지요. 손가락 하나, 나무 하나, 손가락 2개와 돌멩이 2개가 서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으로 대응하여 셀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연수가 된 것이겠지요. 손가락, 발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수, 자연에 있는 돌멩이의 하나와 일은 서로 일치합니다. 손가락 하나와 나무 한 그루가 숫자 1로서 서로 같은 것이 되지요. 사람 2명과 2가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연수는 셀 수 있는 인간의 사유 능력을 열어준 최초의 수입니다. 이 숫자들은 자연 속에서 셀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숫자예요. 수학의 세계, 수학적 사유, 수학의 문을 열어준 최초의 수가 바로 자연수이지요. 그리고 자연수 중에서 최초의 수는 바로 1이랍니다. 1.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은 모두 1로 표현한다. 혼자 있는 것은 모두 1이다. 단독자, 혼자이기 때문에 고독하다. 그러나 1의 모습은 늘 당당하고 의연하다. 자연수가 담고 있는 사요법은 무엇일까?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아담과 이브는 명령을 어기고 과일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이브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어쩌면 인간이 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인간이 신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갖게 된 능력. 그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알몸으로 다니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지요.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음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금지했던 능력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대신 생각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과일의 효과가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게 된 그 순간, 이미 그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을 테지요. 선악과는 바로 생각하는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과일이었던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 부끄러움과 부끄럽지 않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세마는 것, 헤아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사고 능력입니다. 헤아림의 시작, 구분하고 세마는 사고의 시작, 이것이 바로 이성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이성이란 구분하고 분류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차이를 발견하고 이것과 저것을 다르게 인식하는 능력이 바로 이성적 사고 능력입니다. 차이와 다름을 발견하는 능력은 곧 헤아리는 것입니다. 헤아리는 것은 셈하는 것이며 셈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하는 것, 헤아리는 것, 나누는 것의 시작은 곧 일의 발견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구분하여 알아보는 것,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차이를 눈치채며 하나씩 하나씩 분리해서 발견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존재의 발견입니다. 저기 나무 한 그루가 보입니다. 저기 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와요. 여기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이것들은 서로 떨어져서 하나씩 독립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 즉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유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유 능력, 이성적 사고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사유 능력은 2, 3, 4, 5, 6, 7, 8, 9로 이어지는 자연수의 사유로 확장되고 넓혀집니다.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재료로서 무수한 낱말들과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자연수의 발견에서 역사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1, 2, 3, 4, 5, 6, 7, 8, 9의 숫자들이 순서를 지켜 서 있습니다.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하나씩 받아서 쌓아 커집니다. 1에서 시작해서 2, 3, 4, 5, 6, 7, 8, 9로 하나씩 쌓여서 연속되는 숫자들로 순서가 탄생합니다. 드디어 순서를 사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헤아리는 것, 셈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자연에서 발견한 것들을 순서 있게 차례대로 열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서의 탄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는 바로 최초의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순서 짓는 것, 차례대로 열을 세우는 것은 질서를 잡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대로, 뜻대로 자연에 대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력, 즉 생각하는 능력은 구분하고 셈하는 능력, 헤아릴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한 것들의 순서를 매기는 사고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처음과 끝, 차례, 앞과 뒤를 사고할 수 있게 합니다. 순서를 사고하는 사람들이 모여 계급, 등급, 서열 등이 생겨났어요. 순서를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급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과 신하, 귀족과 천민 등 신분을 사고할 수 있으려면 순서를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간은 자연수에서 배운 순서를 통해 처음과 끝이라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처음과 끝은 곧바로 시간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시간의 발견.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드디어 시간의 발견에 도달합니다. 자연수가 열어준 사고 능력, 사유법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은 시간에 대한 사유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을 어제, 오늘, 내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해졌지요. 하루의 시간을 쪼개어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시간은 한쪽으로만 흘러요. 인간은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연수도 오직 한쪽으로만 커져요. 1, 2, 3, 4, 5 등의 자연수는 1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지요.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자연수의 흐름과 닮았습니다. 시간의 순서와 자연수의 순서는 정확히 일치해요. 자연수의 순서는 곧 시간의 순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순서를 사유할 수 있게 되자 곧 역사라는 인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연수가 쌓이고 쌓여서 이 세상을 헤아리듯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가 됩니다. 역사는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시간이 합쳐진 것을 가리킵니다. 개인들의 시간이 모여서 집단의 시간이 탄생합니다. 자연수에서 발견되는 순서의 사유는 역사를 상상할 수 있는 사유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집단, 사회, 국가라는 아이디어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의 시간은 개인들의 경험과 기억들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개인을 뛰어넘어 민족, 집단, 국가 등 다수의 사람이 함께 기억하는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민족, 집단,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경험하고 기억하는 사건들이지요. 이 공동의 기억, 함께 기억하는 역사가 집단, 사회, 공동체, 민족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는 함께 기억하는 과거가 있다는 의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연수로부터 배운 순서의 사유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고 사고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순서가 있다고 주장했지요. 혈통의 순서, 계급의 순서를 정당하다고 믿게 했어요. 신, 왕, 신하, 주인과 노예 등 인간의 순서와 서열, 줄 세우기가 당연한 것처럼 사고했지요. 왕은 자연수에서 일로 표현됩니다. 왕들은 자신을 일로 여겼어요. 신들은 자신을 오직 한 명뿐인 유일신으로 숭배하길 원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왕은 오직 한 명뿐입니다. 신분과 계급이 존재하던 시대,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자연수의 순서와 서열을 닮았습니다. 자연수가 만들어낸 패턴, 규칙, 질서들. 인간이 자연수를 발명한 것은 생각, 사유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흩어져 존재하는 것들,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숫자의 발명으로 인간의 사유 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에 흩어져 존재하는 것들, 인간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숫자의 발명으로 인간의 사유 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수의 발견과 발명에서 인간은 질서라는 사건과 형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존재의 발견, 존재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면 1 다음에 연속되는 2, 3, 4, 5, 6, 7, 8, 9에서는 순서를 발견하고 그 순서에서 어떤 패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고 규칙은 곧 질서가 됩니다. 하나만 존재한다면 규칙과 질서, 패턴은 없을 것입니다. 2개 이상 존재할 때 규칙과 질서와 패턴이 생겨납니다. 1, 2, 3, 4, 5, 6, 7, 8, 9로 연속되는 자연수, 하나씩 늘어나고 쌓이는 규칙과 질서를 사유하는 능력은 사회와 집단 속으로 들어와 응용되고 활용됩니다. 자연수에서 배운 사유는 결코 자연수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순서라는 패턴과 질서,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선사시대 인류 중 어떤 부족은 1부터 3까지만 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부족은 드디어 9까지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까지만 셀 수 있는 부족보다 9까지 셀 수 있는 부족은 어떤 사유에서 앞서갔을까요? 9번의 반복 속에서 9까지 셀 수 있으면서 어떤 패턴과 규칙을 알아냈을까요? 낮과 밤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체험하며 관찰하면서 이의 패턴을 사유합니다. 자연수는 연속되는 숫자의 규칙과 리듬에서 패턴과 질서를 발견하는 사유를 흥분시킵니다. 자연수는 숫자가 줄을 서 있는 최초의 열병식입니다. 자연수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의 패턴은 숫자로 표현됩니다. 1년은 대략 365일로 숫자화됩니다. 사람들은 2개의 다리를 가졌으며 거미는 8개의 다리를 가진 것으로 정의됩니다. 거의 모든 꽃의 꽃잎은 3, 5, 8, 13, 21, 34, 55, 89라는 수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꽃잎들의 수열은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로 불립니다. 자연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수열, 패턴, 규칙, 질서의 시작입니다.